네, 지금 저희 팟캐스트 삼국지 천하통일, 오늘 고정 코너 중에 하나죠. 삼국지를 쓰신 분들, 그리고 삼국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 찾아뵈면서 말씀을 듣는 삼고초려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문열 평역 삼국지를 쓰신, 그리고 최근에 또 개정판을 출간하신 이문열 선생님을 뵈러 경기도 이천 부학문원에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소개를 드리자면 좀 명구하긴 합니다만, 또 삼국지 개정판과 함께 처음 뵙는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올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가장 많이 팔린 삼국지 이렇게 또 수식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오래 사랑받은 삼국지 이렇게도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됩니다. 30년이 넘었으니요. 예, 87년에 첫 출간이 되셨다고 했으니까. 사실 연재할 때 그 기왕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그때 뭐 기왕신문은 그 세력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삼국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바닥할 정도로 괜찮았었고, 뭐 그동안 참 어쩌면 그 뒤에 뭐 세상에 뭐 장례식도 지내고 뭐 이리 쫓고 저리 쫓고 해가지고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세상에 어필할 기회가 없었고, 삼국지만은 자유롭게 이제 그 3년을 정말 그거 가지고 주로 독자하고 소통을 한 바람에 어떨 때는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들 정도로 내가 삼국지만 쓴 건 아닌데 삼국지 작가가 되어버렸다. 네.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저희 아마 저보다 좀 나이 어린 연배 청취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위에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실려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이 청소년판을 조금 이제 좀 어릴 때 읽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뺀 청소년판을 이렇게 들고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그 책 다 갖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작가가 쓰는 원판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청소년판 샀던 친구들이 그 책 다 꽂아놓고 또 그 원판을 또 사고 와서 다들 책상에 2권씩 꽂아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저희 세대도 많이 읽었던 책이고, 뭐 사람의 아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또 뭐 변경, 대표적으로 너무나 많으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책을 많이 파신 작가분으로들이 기록이 돼 있어서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기회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짚어드리고요. 삼국지 그 30년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개정판 내셨거든요. 개정판은 좀 많이 바뀌었을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삼국지 개정판이 많이 바뀐 건 중간에 언젠가 90년도인가 그때 한번 좀 많이 바뀐 적이 있고요. 그때 이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그 연변 교포 하나가 어쨌든 나는 그 고맙게 들었습니다. 좀 뭐 그런 좀 별로지만은 어떤 막 이것저것 막 그 많은 오류와 지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후끈 달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3, 4개월 들여가지고 내용도 건들고 뭐 어떤 것들은 이제 표현이 잘못됐다거나 혹은 이제 잘못 이해된 거, 예를 들면은 거기 보면 거기 삼국지에 이제 내 삼국지에 보면 지금도 그건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일부러 아니다 바꿨는데 그 조조와 군대가 싸우다가 그 보리를 자꾸 비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곡식을 밟는 부분이 맥인데 맥인데 그걸 나는 이제 왜 보리라고 했냐면 예전에 조선시대에 구식 삼국지 거기에도 보리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조작 그거 배가지고 바로 군량으로 삼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동양계적으로는 밀을 바로 군량으로 삼다 생각하기 어렵지만 보리는 설보리라도 데껴가지고 뭐 이렇게 일찍이 그 흉년 때 그 덜 익은 보리라도 먹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보리고개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보리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군량 가니까 주로 보리로 한 적이 많이 있었고 나도 아마 그때 그거에 박혀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전부 맥을 갖다 전 보리로 했는데 사실 삼국지에도 맥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삼국지에서는 원래 맥은 그 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부자돼서 대맥 소맥이 됩니다. 대맥 소맥. 대맥이 이제 밀이고 밀가루고. 소맥이 밀이고. 소맥은 밀이고. 대맥이 볼입니다. 대맥은 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친구가 지적한 게 그건데 제일 많이 틀렸다고 해야 되나? 맥이 많이 나오니까. 맥자가 삼국지에 자주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보류를 했으니 뭐 수천 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수천 개는 뭐다 100개는 넘습니다. 오류가 수천 개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으셨던.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사실 저 이런 말씀도 드릴 거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팔렸고 제일 오래 사랑받았는데 아마 그래서 비판도 제일 많이 받은 삼국지 아니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뒤에 새로 쓰기도 하고 또 뭐 새로 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거 오류가 있어도 그냥 있구나 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차마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잘난같이 잘 써놓고 잘 쓰다 켜는데 이게 틀렸어 이렇게 이제 그럼 못 참는 거죠. 네. 그 재밌는 얘기를 들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느 날 막 갑자기 또 막 어느 대학 교수가 그랬어요. 곽사라는 장군. 이각과 곽사 할 때 곽사. 곽사 보면은 삼수변에 그 뱀사자 벌레충 없는 뱀사자 그건 뭐라 하더라 하여튼 사자요. 지금 곽사 이름의 사자 말씀이시죠.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게 완전히 딱 붙어버리면은 이제 범이 됩니다. 곽범이 되고. 이름을 곽범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 띄면은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곽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사자 혹은 뭐 할 범자 이래 되는데 물가 범자 참 뭐 사자 이래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친구는 범자와 사자하고도 구별을 모르는 친구인데 곽사를 갖다가 곽범을 갖다가 곽사로 했다고. 곽사를 그러면 근데 저희는 보통 다 곽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걸 짓득 얻어먹고 그게 초사조사를 갔습니다. 근데 사무 곽사예요. 사무 곽사인데 어디서 이제 그 곽범이 나오느냐면 곽사가 시작되면은 자치통감에서 그 누가 잘못 쓴 거예요. 오자로 곽범이라고 쓴 사람이 있다. 곽사로 쓴 거죠. 곽사가 오자입니다. 그게 곽사 오자인데 그게 삼국지에서도 삼국지 나중에 그때서 또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라. 그럼 그 오자가 자치통감의 오자가 그대로 삼국지에서 계속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곽사는 곽범이 맞아요? 그 곽사까지 자치통감까지 곽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좀 곽범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그러면 일단 그 사실로서는 곽범이 맞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틀린 말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그것도 곽범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곽범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틀리시게 되는 건데. 여러 번 틀릴 뿐 아니라 기본도 그 상당히 그 저급인데 그 뭐라 하노 전문가 주연급인데 곽범이가 그렇죠. 그래도 황제를 한번 잡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웃은 적이 있고 몹시 많이. 근데 다 삼국지 쓰신 분들 중에서 곽범이라고 쓴 삼국지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디 무슨 대학 교수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걸 막 신문에 크게 써가지고 그래도 미안하죠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그래 내가 또 되게 참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기분 안 좋으셨습니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런 데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적을 받으면 다 찾아보셨군요. 왜 합니까?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많습니다. 그 이상한 것들이 특히 상황이라고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아마 그 오류를 오히려 피해가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이제 그 시비가 많았는데 그거는 특히 내가 이제 워낙 저거저거로 팔리니까 뭘 공유하고 싶을 때 그게 제일 선생님 핸드폰이 잠깐 울려서 잠깐만요. 여기서 편집하고 선생님께서 지금 잠깐 전화를 받으러 가셔서 정유모 PD가 여기서 편집을 할 겁니다. 선생님 아까 그 재밌는 얘기 두 가지 해주신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보리맥자
곽범자 한 가지 하셨고. 예, 보리백도 했고, 두 개 다. 두 개 다 했네요. 그것도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가 있더라.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잡다, 쥐다, 뭐 끼다, 이런 거, 이제, 동사를 표현할 때요. 그런데 표현할 때. 그게 원래 따라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창을, 원래는 진대, 혹은 협, 이렇게. 낀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협을 쓰지만 사실은 그게 주일협이건 그럴 겁니다. 아,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쓰면서 책가방을 끼고 학교 간다 하고, 네.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끼고 간다 하고. 책가방을 쥐고 갈 수도 있고, 끼고 갈 수도 있고. 창도 들고 갈 수도 있고, 창을 끼고 달린다는 건데, 네. 어딘가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본 삼국지에 창을 끼고 달리는 소문 많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틀렸다고.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진다는 뜻이랍니다. 네. 낀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글자가 그렇게, 삼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만 자 됩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 하나하나 글자까지 다 따지시긴 하셨는데, 네. 이거 그래서 평역이라는. 나도 또 그렇게 자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정식으로 한학을 기피한 적도 없고, 의외다 그래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참고도, 그 당시에, 이게 정력했다고 소문낸 사람이 김구영 선생이었습니다. 네, 김구영 삼국지. 예. 네. 그게 비교적 정력에 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환 선생도 절반 이상이 정력인데, 얼렁덜렁하죠, 이제. 그랬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참고 없이 완전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할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번역이라고 안 하시고 평역이라고 쓰신 거고. 그래서 평역이라고 그런 유도를 좀 받으려고. 많이 이렇게 좀 겸손하시게 좀 자세를 취하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걸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비는 이제 다 지나간 것이지만은 이제야 40년이 돼가지고 틀려서 안 틀려서 어떻게 하든만은 또 원래 예전부터도 원래 말썽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전설이나 일 자체가 또 이렇게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참 서문에 나온 것처럼 한가한 늙은이들이 하는 시비거리지 뭐. 서문에 그렇게 쓰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저도 삼국지 6권 개정판 가지고 왔는데 예전 거 6권이 제일 좋았어가지고 어렸을 때 외국에 잠깐 나갈 일이 있었을 때 한글로 된 책 한 권만 갖고 오라 그래서 그 6권을 가지고 가서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책이 다 떨어졌어요. 적벽대전 부분이죠. 예, 6권의 적벽대전이죠.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기억도 나고 한데 선생님 개정판 서문 이번에 새로 사서 보니까 근데도 그렇게 사실 많이 비판받으셔서 좀 마음도 안 좋으셨을 텐데 그 비판해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일부러 특별히 써놓으셨더라고요. 모르니까요. 고칠 수 있게 되고 사실 중국 친구는 굉장히 고약하게 썼는데 그때는 나도 기분도 나쁘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기에는 아니야 이 사람 말 이랬으면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나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한 15년 정도 적으로 고전들을 전부 다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고칠 거 고치고 바로 잡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15년에 한 번은 고전을 새로 점검한다. 하여튼 적어도 삼국지급 되는 고전들을 홍lum몽 이런 것들은 홍lum몽은 그래도 문학작품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 무렵에 85년도가에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끝판이 그 사람의 원본이었을 거다. 최신 연구 성과를 가지고 비판한 거 아니냐. 거기 사람이 그걸 국어로 배운 사람이 한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내가 부끄러울 것도 약이 오를 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또 자기는 틀렸는 틀렸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화를 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자꾸 잘난 척 했다고 막 무락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게 좀 기분이 상하긴 했죠. 네. 쌤이 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까지 해주셨으니까 저번에. 나중에는 어디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네. 책도 내가 보내준 것 같습니다. 아, 네. 고친 책을. 예, 예. 그 뭔가 답장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군요. 나보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삼국지라는 고전을 저희가 어쨌든 15년에서 한 3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고쳐서 이렇게 읽어둘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요새는 보면 너무 나가지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아, 예, 삼국지요? 예, 예. 삼국지 전문가도 많죠. 요새 어디 하는 데 있잖아요. 삼국지 덕후? 네, 삼국지 덕후. 요새 덕후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거 보면은 뭐 엄청난 전문적인 것이 다 나오고 뭐, 나는 듣도 보도 못하는 막 나오고. 이상한 사람들은 호까지 저까지 네, 네. 자까지 호까지 다 나오고 뭐 그래요. 그렇게 요새 삼국지에 대해서 막 되게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되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 보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괜찮죠. 뭐 그게 괜찮은데 그게 이제 역사와 픽션의 저걸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고 네. 또 실제로도 나중에 이제 보면은 나중에 80년대 후반인가 이 삼국지를 갖다가 이제 정사로 네. 새로 쓴 삼국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정사 삼국지.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사 가지고 얘기를 만든 거. 예, 예. 거기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삼국지에서 가졌던 그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삼국지에서 우리가 넘겼던 것인데 참 보니까 끔찍하다 싶은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방덕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네, 방덕이 이제 있었죠. 네. 그 관우가 안 죽였습니까? 형주에서 관우한테 죽었습니다. 예. 원래 마초 부하였다가. 예, 예. 그런데 이 방덕이 아들 중에 방회라는 아들이 있어요. 방회. 예. 이 아들이 촉을 치러 나갈 때 두 사람 등애하고 종회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등애와 종회. 등애와 종회죠. 그런데 먼저 그 성도에 들어간 게 등애가 산 넘어서 등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등애죠. 등애죠. 예. 그 등애에 아주 도둑 같은 아주 그런 장수인 거라. 네. 방회가. 그런데 그 성이 점령되는 날 자기 부하 500명가 딱 떼가지고 주면서 관원장 집을 아주 관씨들이 살고 있는 집을 포위해가지고 여가지고 예. 관가는 무조건 다 죽여라. 관씨. 그래서 예. 그때 관원장에 조카 아들 손자 많이 살았을 텐데. 그렇죠. 관씨 집안이 살았을 텐데요. 120명을 싹 죽여버렸답니다. 120명이. 그래서 그때 관우에 그 후에 이제 어떤 얘기 보면 예를 들면 수어지어도 관우의 후예라고 하고 관모가 나오고 관승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예.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다 죽었기 때문에. 다 먼 촌수로 친척일 수는 있지만 네. 그 관원장의 씨는 다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죠. 완전히 씨알 머리를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방덕에 이제 복수를 한다고 방해가 아버지 거죠. 복수한다고. 아버지 복수를. 예. 방해가. 그게 연이에는 안 남아. 예, 안 나오죠. 예, 안 나오는데 그 정사에 그게 나온다 하면 소개를 받고 보니까 그래도 이 한국제가 영의로 전해진 것이 좋았다. 근데 또 이렇게 요새 정사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야 삼국지 연이 그건 다 소설이다. 예, 소설이다.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냐?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글쎄 꼭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 세상에 모든 소설은 필요 없는 것이죠. 아 그렇죠.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엉터리가 많다든가 또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거꾸로 역사를 역순으로 흉내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 배치를요. 이야기 배치가 네. 예를 들면은 서설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서서 원직. 예. 제갈량을 추천했던 사람. 그 사람은 사실상 한 번도 조조 밑을 떠난 적이 없고 와서 싸움 한다 그리 해라 팔문 금세진을 깨는 그런 거 할 그게 없었습니다. 네. 다만 제갈량하고 같이 한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장 재주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갈량이 나중에 이제 그런 저걸 합니다.
자기가 승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초기 천하를 잡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거기서 공부할 때 그 남양학파 내지 그쪽 수경 선생 밑에서 했죠. 예, 수경 선생 미치고 네. 또 이 사람은 제가 또 조금 그쪽 중원 쪽에 산동 쪽에 그쪽하고도 좀 황내를 넓게 하면서 배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조정 하여튼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3분의 2 혹은 4분의 3이 저도 밑에 가 있었어요. 예, 가 있었는데 그래 그 뭐 이제 나중에 자기가 승상이 되어서 물어보면 조선때가 죽을 누가 잡으면 사신이 오면은 그래 아무개는 뭐 하노 하면 뭐 아무개는 무슨 나이다 뭐 아무하면 그러면 그 제적군 아무개 그 제적군이 아직도 낭이라는 건 요새 한 국장급 되거든요. 국장급. 예. 지는 총리하고 있는데 장관도 못했단 말인가? 그 똑똑한 놈이 그럴 정도로 그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 인재가 얼마나 많냐 이런 지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여게 될 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그런데 거기서 서서는 그쪽에 있던 제가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지 실제로 와서 뭐 싸움을 전략을 꾸며가지고 조정군을 깨고 뭐 어머니가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누구냐면은 그게 저거의 장수 중에서 조조군 장수. 아니요. 유방의 장수 중에서 유장의 장수. 유방? 그럼 옛날에 저기 400년 초안제에 나오던 유방의 장수가 장수 중에 왕머라는 장수예요. 나중에 그 사람도 승상을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자라날 때는 오히려 유방이 형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방 밑에 가가지고 그리고 유방의 장수가 되어서 유방 밑에서 승상도 하고 그 5명의 그 고향 승상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어머니 잡혀 있다고. 왕릉이요, 왕릉. 그게 바로 서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거 갖다 붙인 거죠. 그거 400년 후에 그거 갖다 붙인 거죠. 선생님, 그럼 이렇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소설의 가치, 삼국지연이 이렇게 뭐 약간 옛날 얘기를 같이 엮여놓기도 하고 좀 없는 얘기 지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소설 삼국지연의의 가치가 있다면 뭘까요? 역사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게 뭐랄까, 원래 역사는 인문학 속에 포함하니까 역사의 인문학 할 수도 없고, 역사의 문학화? 뭐, 이제 이런 건데, 역사의 문학하는 건데,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무가치한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삼국지 이후로 많은 그 연의 형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가 그런 형태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그거는 역사를 대중화하는 데도 그 의미가 있지만, 또 그 삼국지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어떤 그 역사적 대의라든가, 진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은 또 상당히 지키고 있거든요. 제가 턱없이 뭐 뒤집어보거나 엎으면 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는 역사에 뭐라 하면 되겠네. 인문화 내지 뭐 어떤 그 역사를 문학화하는 것이 뭐 좀 얼마나 역사 자체에는 어떤 적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뭐 정확성이나 은밀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증명된 것이 그 뒤에 연익하는 형태가 왕조마다 없거든요. 수나 씨도 뭐 수당연이 뭐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왕조가 바뀌거나 뭐 세상의 변혁에 대해서 그 전후와 저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또 어떨 땐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바꿔서 그렇지 사실 소설이라는 것도 어떤 것의 연의가 아닐까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에 선생님께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많이 쓰셨어요. 개인사에서의 연의일 수도 있고 개인사를 연의한 걸 쓸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소설이 모든 소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연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과 연의가 아닐 것인가 뭐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거 어쨌든 그 글자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취재를 많이 하셔가지고 쓰시려고 하셨는데 쓰실 때 과정 같은 거 저번에도 간단히 여쭌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쓰실 때
취재를 좀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그 외국까지 갔다가 오시기도 하고. 아, 예. 그때 그 기양신문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저걸 줘가지고 그때 아주 큰 마음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당한 그 당시에는 뭐 대만도 가기 어려울 때인데 외국 나가기 어려울 때인데 80년대니까요. 예, 80년 전이니까요. 여행 풀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기도 안 풀렸을 때다. 3년 이렇게 가셨으니까. 3년에 연재가 시작됐으니까 82년 1년에 갔어요. 풀리기 전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음악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대륙은 못 가고 대만에 가서 근데 다행히 대중박물관에 삼국지 자료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대중박물관에 그 삼국지 원본들을 실어 오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뭐 택동 군대가 발견하고 그 저놈들이 대륙의 보물을 갖다가 양자강을 통해서 빼돌린다. 장개석이 실어서 가야 하고 있었던 시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게 보고를 하니까 저거 어딜까요? 폭격할까요? 하지 마라. 나중에 찾아오면 된다. 그래서 폭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특히 삼국지 중요 자료 기본 초판 저건 대중박물관에 있습니다. 북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다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토에 못 가는 바람에 오히려 어떤 것들은 이제 만약 그때 본토에 가서 볼 수 있었으면은 더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본토에 가니까 그 본토 나름대로 예를 들면 탁현 가면 말입니다. 누상준이 막 있는 겁니까? 그게 우리 삼국지에서 있는 연의에서보다 못지않게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탁현에 있는 삼국지 얘기요. 탁현이 꽤 큰 그 구인쯤 되니까요. 꽤 큰 곳인데 가면은 이제 그 삼국지 저게 있는데 거기는 가면은 전혀 다른 체계에 그래서 언젠가 그 영화로 만든 삼국지를 보니까 그 탁현의 이야기를 채택한 걸 봤습니다. 거기에는 그 탁현 여행 뭐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제 우스꽝스러운 거. 유빈의 아버지가 왜 탁현의 자리에 잡게 되었나.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자기가 참 좋은 땅을 자손한테 좋은 땅을 이제 찾아서 막 다녔는데 풍수지리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어느 땅이 길치냐 그러니까 소가 지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신발 집신이 7군데는 그런 곳이 좋다 그러는데 그래 가다가 탁현에 오니까 탁현에 보면 이렇게 이 산 밑에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그럼 거기는 얕은 산이니까 거기는 풀이 나면 소가 가서 뜯어먹죠. 거기 사람들 사는 지붕 위에 소가 불을 뜯고 동굴 위에서. 그래서 영감장이 그거 얼른 나와서 그거 이사하고 싶어 왔다 갔다 하다가 비가 와버려서 그게 막 이 집신에 진흙이 묻으면 클 거 아닙니까? 그게 집신이 1억거이 되는 거라. 진흙이 묻어가지고요? 4kg가 되는 거지, 집신이. 그래, 여기다. 그래, 탁현을 잘 잡았다. 그래. 그런 걸 영화로도 만들어놨어요, 중국에서는? 아니, 영화에 만든 건 저것만. 자랄 때. 견우 장비 유비가 서희 만날 때, 동원결이 같은 게, 동원결이 하긴 하는데. 나중에 하고. 그건 나중에 하고, 만나는 거는 이제, 돼지고기 장사하고, 유비는 장비가 돼지고기 장사죠. 돗자리 장사고, 그 다음에 관우가 뭐였더라? 관우가 서당에서 아니야. 그 서당은 그 일본 사람이 쓴 거고. 저기 버전. 일본 사람이 쓴 거고, 거기에는 저걸 내요. 관우가 곡식 장사를 해요. 장사하나요? 거기서 관우도 장사. 시장에서 만났어요. 돗자리 장사하고, 돼지고기 장사하고, 곡식 장사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체전하면 처음에 시비가 시작됐는데 먼저 이제 관우하고 장비가 붙은 거야. 싸움을 벌이는데. 근데 장비가 놈이 힘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힘을 믿고 그 바위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거기다 돼지를 잡으면 여름인데 바위가 크기 때문에 돼지가 안 뜨거운 자연 냉장고가 돼요. 시원하게. 그 돼지 탁 잡아가지고 살을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위에 꿀딱 그래 이제 사람들이 외교장 가라 하면 아니 뚜껑 단다 하면서 이만한 바위를 갖다 안고 턱턱 그래 이제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좀 누가 끼어면 그게 지 손으로 들썩 빼가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 이랬던 거야. 근데 5명이 안 밀어도 그거 못 빼는 거야. 돼지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놨네요. 그런 놈이 있었는데 그 소문 듣고 관우가 오더니만은 그래 거기 바위를 고기 몇 근까지 구워먹겠어. 예. 장비가 서가지고 죽거든 말은 약속을 했으니까 예. 바로 시비는 못 걸고 그 시비를 의관에 이제 관우 곡식이 하는가 가지고 예. 자꾸 콩을 만지는 거야. 콩을 만지면 만질 때는 콩인데 나쁘면 부스스한 가루로 만들어요. 콩가루로 만들어요. 관우가 가보에 처음에는 뭐가 시식 웃고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나무 콩을 갖다 제가 만들거든요. 근데 이만 그대로 그래 그 관우도 그런 거야. 뭐 나도 장난해야 돼. 먼저도 장난으로 나무 들고 해먹었네. 이래 엄청 좋잖아요. 그래 치고 갖고 하는데 옆에 마침 유비가 돗자리를 깔고 있었어. 탄다고. 그럼 너무 회상으로 이래가지고 말려요. 말리면서 형님이 내보고. 선생님께서 만드신 버전에서는 이제 유비하고 장비가 어떤 이 패거리를 만들고 있고 관우도 새로운 패거리인데 장세평 소상의 뒤를 봐주는. 그 장비하고 관우가 이제 싸우면서 시작하긴 하는. 내가 짠 거예요. 짠 건데 그 세 갈래 저것 때문에 그랬는데 관우 출신이 애매한데 단지 그 해연가는 그 고향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해연이 그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 바닷가에. 그래서 뭐 소금 장수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소금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쫓겨나갔다 하면 근데 그때는 소금이 한무제 이전에도 그 사무제 때는 그 저거 했지 않습니까? 그 전매. 국가가. 그래 이제 하여튼 소금의 이권이 많이 그 당시에는 큰 돈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뒷골목 사회가 생기고 말하자면 칼잡이가 필요해지는 카포네 같은 그런 이제 암흑가의 보스를 관우가 이제 했거나 않고 보스를 건드려 가지고 그 모사가 되어서 도망온 걸로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그 설을 채택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것도 뭐 그냥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각기 흘러 들어왔는데 어디선가. 그리고 관우 장비는 옛날 어떤 다른 거 기록들에 보면은 어떤 집이 부자였던 걸로 나와 있어요. 상당히 그럴듯한 사람이었던 걸로 셋 중에 부자집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장비가 그래 옛나라에 저였다. 연인 장비. 지자신이 늘 연인 장비라고 하고 그걸 한 걸 봐서 무슨 가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것도 있는 사람이고 그 두 가지를 결합하니까 그래 그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렇게 이제 자료도 보고 하셨는데 그때 그래서 서문에 다 적어놓으셨으니까 그때 그 모종강본도 보시고 이타고본도 보시고 그 이름 사실 제가 기억도 안 나는 본이 여러 개 있으셔서 그걸 이제 자료로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아까 보니까는 그거를 다 살펴보고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아유 다 살펴볼 수는 없었고요. 또 어떤 날아가가지고 제일 볼만한 게 그 제일 늦은 게 이타고본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벽화가 조금 섞여 있어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타고라는 사람이 아주 괴짜라서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제 보통 다른 거는 평을 할 때 시를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시를 안 쓰고 삼국지에 시만 안 쓰고 전부 자기 평을 붙였습니다. 자작으로요. 그래서 그 삼국지 제목도 그 이제 평할 평자 그걸 붙여가지고 뭐 평뭐 삼국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괴짜고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뭐라 할까 이단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황제하고 싸워가지고 70대 감옥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은 놈입니다. 아주 깜다고도 그렇고. 예형 같은 사람 떠오르네요. 그보다 더 해요. 더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 불교를 또 착착 믿었어요. 그 당시에 유교가 참 중국에 저건데 사상적으로도 안 맞네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불교 논리가 들어와가지고 왜 그 저게 주자학이 불교 논리 때문에 왜 그 배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자학이 불교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이제 주자학이 있다. 옛날 한학의 공자명자에서 갈 때.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상의 또 어떤 변혁을 문예혁명 같은 걸 꿈꿨던 사람이가지고 충돌이 많고
성질이 격팍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나이 70에 무슨 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항복 안 하고 결국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의 쓴 삼국지가 이제 평화삼국 아니 비평삼국지. 비평삼국지요. 이타고 선생 비평삼국지. 비평이라고 붙여놨군요. 파격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삼국지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그 고러한 그런 해석이 아니고 뭐랄까 실증적인 뭐 실용적인 뭐 그런 거랄까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약간 선생님께서 조금 전범으로 삼으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내가 그 시들을 많이 빼고 네. 그 대신 되도 않는 내 해설을 넣은 거는 그 사람 폼을 좀 따라 산문으로 평가를 남기는 이타고 선생을 좀 따르셨다. 그런 형태를 나도 이타고는 자기적으로 그 자기는 가치관도 불교적인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송대부터 이 불교적 논리가 유학에 영향을 주면서 주작에 나왔거든요. 네. 그 주작에 대한 공격을 이제 이타고가 아마 하지 않았나 싶은데 나도 이타고를 깊이 하지는 않아가지고 한번 본다고 이타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뭐 볼 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저기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공들여서 되게 그렇게 쓰신 삼국지인데 사실 서문도 그렇고 막 다른 데 인터뷰하신 걸 봐도 선생님 삼국지 쓰실 때는 좀 삼국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그렇죠. 좀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전에 삼국지란 것은 주로 많이 팔리는 책, 뭐 돈벌이 하는 책 정도로 되었고 실제로도 처음에 내한테 그걸 권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신 그 민음사 박명화 사장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권했는데 그 이 형 지금은 뭐 채권 팔리고 베스트셀러 하자 그거 얼마 안 간다. 그리고 뭐 베스트셀러 안 써본 사람 누가 있노? 근데 지금 끼니 제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노? 이래. 그 평생 양식을 장만해라. 그 글을 쓰려고 해도 있었는데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잘만 쓰면은 평생 양식이 된다 그러더라고. 맞는 말씀 하시기는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럴듯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뭐 참 자존심이 저 같을 때니까. 30대셨잖아요. 30대 초반인데 뭐. 그래서 있었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조선일보가를 신문에다가 저 사람 일본 작가 요시카와 에이지 얘기하셨죠. 요시카와 에이지 얘기가 나왔어요. 요시카와 에이지가 그때 60대 후반인데. 그래 무슨 회고를 하면서 그래 삼국지 그런 거라. 요시카와 에이지가 굉장히 많은 저걸 썼습니다. 역사 소설이요. 역사 소설 중에서 이제 많이 팔린 그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예를 들면 그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거는 미국까지 번역된 책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새는 미성 한번 끝이게 안 보이더라. 미야모토 무사시가.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그 다음에 또 구라마 댕구라는 게 있습니다. 구라마 댕구. 구라마는 무슨 안산 하여튼 어떤 산에 지명이군요. 산에 그 지명의 천구 하늘 천자의 개구자인데 그건 일본에 있는 어떤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이제 어떤 의적 이야기예요. 그 탈을 쓴 사람의 얘기군요. 그건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리고 했는데 그래 누가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 그때 그분이 60대 후반이야. 그때는 많을 때지. 쓰실 만큼 다 쓰셨을 텐데. 다 쓰셨다. 그래. 어디서 제일 재미 봤냐? 그렇게 그래. 뭐 내 모든 나머지 책을 다 더한 것보다 삼국지를 더 많이 팔았다.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 해볼만 한가 이거. 선생님께서 그때 30대였고 60대 후반의 요시카와 에이지 그런 말을 들으셨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70대 초반이시니까 지금 돌아보시면 삼국지하고 선생님 다른 소설 전체하고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그래 됐어요. 요시카와 에이지하고 똑같이. 다른 거 다 합쳐가지고 1,000만 원 넘겼지만 1,500만 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1,000에서 1,500만 원 하셨는데. 이거는 딱 90년대 말에 아마 2천만 부 가는데. 그때 이미 2천만 부 넘게 팔렸었습니다. 뭐. 약간 요시카와 에이지의 이 조언을 되게 적절하게 들으셨던 그게 되는. 그래가지고 그 두 개가 맞아가지고
나도 그래, 아, 맞다. 사람들이, 그 빛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노년이 되면 가난에 허덕이고, 그래, 좀 저걸 하는 걸 본 거라서, 그래, 뭐, 가난한 집 아이가 참고를 안 할 수 없었지. 삼국지 자체는 마음에 드셨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선생님께서 삼국지 서문 같은 데 많이 쓰신 거 보면, 삼국지를 되풀이해서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그거를, 삼국지를 보기는 그전에도 내가 적어도 한 3번은 봤을 거예요. 하여튼 2번은 넘어요. 네. 넘는데, 왜냐면 되게 처음에 판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까줄인 간편한 책일 가능성이 많고, 네. 그 이제 뭐 6권, 10권 이래 되는 것들은 나이가 좀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한 최소한 2번 내에서 봤는데, 실제로 읽을 때 이제 내한테 더 신이 난다 할까 한 것들은 그 수호지가 더 저거 했는데요. 수호지를 더 재밌게 읽으죠. 재밌게 읽었는데, 네. 그거는 또 픽션이 많고, 그렇죠.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삼국지가 너무 우리가 늘 읽어온 뭐 충성, 정의 뭐 이런 것만 돼 있고, 이건 도움이 되게 합니까? 혹해하죠.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일본은 지금도 수호지를 더 많이 본다 하던가? 하여튼, 어딘가 수호지를 더 많이 본, 삼국지보다 수호지를 더 많이 보는 데가 있어요. 인기가 더 좋은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하여튼 수호지, 내한테는 뭐 거의 되게 크게 같이 왔는데, 그때 하여튼 그 무렵에 강요는, 수호지는 내한테 약점이 있었다. 아, 예. 약점이 뭐냐면, 내가 벽화문을 잘 못해요. 네. 내가 아는 벽화문이란 것은, 이제 송대 주작 이후에, 주작 책의 이 설명이 벽화화된 것이 있어요. 네. 주자서에는 송대 벽화로 된 그 설문인데, 그건 초안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벽화라는 거 알고, 바뀌는 거 알고, 조금, 뭐, 알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그게 곧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벽화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 벽화는 마지막에 오사거든 운동 이후에 벽화가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호지 벽화도, 삼국지에도 벽화가 있습니다. 네. 삼국지 벽화는 그래도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근데 수호지 벽화는 훨씬 이쪽으로, 요새 벽화하고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시대가 더 나중에.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것들은 뜻하고 그 만화와 아직 같이 살아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뭐, 타이산, 타이타이 이런 게 있으면은 태산 혹은 태태인데, 그게 이제, 그대로 하면 이제, 태태는 할마이고, 그 태산인데, 네. 그게 수호지에서는 이제 장인하고 장모가 아니고 할머니인가 뭐 그래요. 그게 태산이라는 말을 쓰인다고요? 장인을 태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단어가 이미 수호지에는 이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아는 어벙한 그 벽화가지고는 안 돼요. 그 수호지는 내가 번역이라 안 가고 뭐 역금인가 뭐 하여튼 이 사이 바꿔. 지음이라고 하셨던가요? 초한지를 내가 지었어요. 초한지는 지음이라고 하셨고. 초한지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네. 그 초한지는 그건 내가 완전히 지은 거예요. 지음을 하셨고. 소위 그 전사서, 그러니까 한서, 사기, 후한서, 삼국지 이 4개를 참고해 가면서 내가 엮은 거고. 예. 그건 내가 엮은 거고. 그거는 뭐 중국에 가도 내가 저거 받아야 됩니다. 로열티를 오히려 받으죠. 로열티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수호지가 굉장히 골탕 먹고, 애도 먹고요. 지금도 그 수호지는 영 자신 없습니다. 수호지는 역금이시고, 초한지는 지음이시고, 삼국지는 평역이신 겁니다. 네. 근데 그 말씀도 약간 개정판 보니까 고치셨더라고요. 삼국지 젊었을 때 잊지 말고 늙었을 때는 읽고 늙었을 때 잊지 말아가 아니라. 그 만주에 있는 친구가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걸 수호지가 들어간다고요? 그 내용에. 얼마나 욕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딨냐고, 한번 개가 웃으리라 하시거나, 사람을 완전 변신면.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다 있으시다고요, 근데. 잠깐 잘못 들었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는 그런 말이 있을 때다. 새로 생겼다는 거죠. 며칠 전에 보니까, 젊어서는 뭘 읽고, 늙어서 읽지 마라 하는 거 말이 있을 때다. 있는데, 그 친구 때는 없었던지, 하여튼 나는 그때는 내가 모르겠게 무조건 무식한 죄로. 거기서는 젊어서는 수호지를 읽지 말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마라는 버전으로 또 들으신 적이 있다. 이렇게 개정판에 밝혀있어요. 그 말이 지금 있는 것 같아. 네. 그 말이 최근에 어디선가 안 봤어요. 네. 그런 말이 그래. 왜냐면 늙은이는 너무 더 어깨가 많아지고 젊은이는 더 사나워질까봐 그런 말 내가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친구는 없다하지만 최근에 어디서 그 말이 나왔더라고 또. 개정판에 또 이분 말고도 그 리중텐 삼국지 중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의 평가도 같이 올려놓으시는데 고명하다는 평을 얻으셨다. 근데 그건 이윤태라는 사람이 자기도 참 그런 사람이니까 좋게 말하지 그죠. 그건 하도 그 친구가 그 삼국지를 다 아는 것처럼 그래 좀 사람을 했기에 그걸 생각하고 내가 대꾸로 맞춰주시는 이윤태의 저거 함을 이윤태라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나라 고전이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깊이 가지고 그걸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책 저 책 다 풀이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 내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못 봤지만 그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런 사람의 얘기로 들어봐서는 그래 참 역시 고명하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뭉술로 말한 거예요. 네. 두루뭉술하게. 그런 평가도 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삼국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까 하는데. 거의 없고요. 네. 참 촬영하지만은 한 3년 전하고 올려하고 그 삼국지 게임하는데 광고로 내가 게임 광고로 만나보신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재밌던데요. 요새 돈벌이도 없는데 요새 책 별로 팔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 집은 크고 쓸 데는 많고 한데 게임 회사에서 먼저 와서 광고해달라고. 게임을 혹시 직접 할 줄은 몰라요. 할 줄은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할 줄은 모르고 그때는 그것도 무슨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 세트가 거창하게 했고 이번에는 그냥 한 2시간 가지고 이렇게 벽에서 간단히 말만 하는 거. 저번에 조금 크게 찍으셨고요. 최근 건 거는 이제 대화 나누시는 걸로 조금. 말만 한마디 했는데 이제야 하도 한국전환 건 내하고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한 90년 말쯤까지는 참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그때는 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때였어요. 딴 거에서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으면서 욕이 붙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돈이 좀 덜 들어더라도 여기 좀 덜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분이 든 적이 있었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는데 어떤 결국 삼국지는 내하고 특이한 인연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팔리게 된 이유 중에 논술 공부 도움된다 이런 말을 누가 해서. 그거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많이 팔릴 때. 해가지고 그때 어떤 대단히 성적 좋게 한 친구. 서울대 합격한 친구가 아마 인터뷰에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삼국지를 15번 읽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면 삼국지 사고. 그런 소리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삼국지 읽으면은 약간 공부에 도움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도움은 되겠죠. 특히 내 같은 경우에는 평을 하면서 사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처음부터도 사실 삼국지의 종교적 저거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삼국지에서 황건적을 나쁘게 얘기한 거는 이데올로기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 이데올로기는 지금 맞지. 왕을 올리는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사실 보면은, 이 황건적이. 태평도가요? 황건적이 중국 밀란의 첫
번째 기록된 저게 됩니다. 제일 큰 규모, 예, 제일 대규모로는 처음 기록된. 그것도 그들의 저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태평도가 지금까지 남아 있나요?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저것도 태평도가 뭐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백년교도 같은 이런 것도 백년교도요. 그런 것도 네. 그 이화단 날릴 때 네. 그런 것도 무관하지 않고 뿌리를 따져보면 거기까지. 그다음에 그건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황건적이 이제 일부가 나중에 정부를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나 코민을 가졌잖아요. 저 총나라에. 저희 오두미도의 장로 예. 그거는 지금도 그 중국 그 민간 종교 저거에 한 원형이 돼 있고. 아,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공유 다 같이 나누어 쓰는 거. 예. 이게 물론 이제 그 노자사상 같은 데서도 나오긴 하지만은 거기 나그네가 여행을 할 때 양식을 주고 가지 않고 예. 그냥 가면은 그 마을마다 이제 나그네를 위해서 양식을 모아두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 쌀거리 밥을 좀 먹는데 그 이제 너무 필요 없이 퍼가거나 많이 먹으면 첨부를 받아가지고 혼났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첨부를 받는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거죠 이제 사적 제재를 받는다는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대인은 혼이 나는 대인은 그 딴 사람 급하게 써야 할 사람 걸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 그 공유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마 벼슬 체제나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게 중국적 그 사회주의 저거 최초의 결사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일하지 않는 먹지 마라 하는 식의 사상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아주 고전적이고 좀 저 강태공이 빼죽인 화사와 광률 같은 그것도 나는 선비도 안 되겠고 뭐도 안 되겠고 하는 그런 놈들 그것도 아나키스트 내지 그 공화주의자들이라고. 그런데 그게 정부나 조직의 형식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처음 나타나는 게 황건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나는 그냥 그 역사적 사건인데 긍정 부정에 저거 없이 그래 보는데 이제 너무 꼭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그거는 저거나 그걸 잘 풀어주려고 거기서도 제일 앞에 황건적 얘기를 할 때 그 황건적이 물론 걱정스러운 것이라긴 하지만은 또 어떤 걱정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민간한테 저거 끼치면은 나중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이 황건적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는 중세 농민전쟁에서도 특히 수도 승들 신부들이 한 주동이 된 농민전쟁 같은 거에는 모양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단순히 황건적 충성 그다음에 반역 하는 것 외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에 대한 덕을 하고 그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또 이제 너무 과장되어서 픽션화되어 있는 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이것도 역사를 한 건데 싶어서 이제 예를 들면 적벽대전에서 제일 많이 내가 개입을 했는데. 적벽대전. 그게 조조군은 100만이고 여는 2만 5천인데 깨앙정은 나고 합니까? 수십 배가 차이가 나서. 그런데 조조군이 그때 제일 많이 배 터지게 쳐도 30만인데 그중에 5만 이상이 이미 병이 나가지고. 돌림병이 돌아서. 그래가지고 많아야 한 20만, 25만 정도인데 그게 강물에 전혀 있지 않은 25만은 강물에 이건 10만보다 더 못한데 또 유비는 그래요. 유비군이 15,000명하고 되어 있는데 유비군은 15,000명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나라 군대가 25,000명 하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적다는 말씀이세요. 오나라 군대 적어도 10만원 모을 수 있다고 봐야죠. 지 땅에서 그거 잡아가면 다 군사인데. 그래서 너무 과장됐다고 보셨군요. 그렇게 잘하면 2대1 정도. 근데 2대1 정도는 그 뒤에도 그거다 여러 번 일어납니다. 특히 강북에서 강남치로 갔다가
작사라는 건 여러 놈 됩니다. 항상 수십만이 내려갔다가 박살나서 올라오거든요. 예. 이게 그 제일 저한 게 그 누굽니까 전진의 부경이 같은 경우도 아, 네. 100만 원을 끌고 가다가 아, 네. 그 강남에 그 누구야 그 장수 이름이 하여튼 사람 이름 때문에 미치겠다. 그 장수한테 네. 깡증이 나고 겨우 참 저보다 더 무하게 쭉 올라오고 그럽니다. 주로 북방군대가 대강을 건너 내려가면 그런 꼴을 당합니다. 강이 참 무섭긴 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역사를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면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나. 약간 이런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사실 공부에 도움되는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사고 이런 건 내가 신경을 이거 한번 그래 그 뭐 아이들이 읽을 때 너무 그 이야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네. 그냥 뭐 참 그거야 뭐 그거 잘 알기에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삼국지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거리에서 삼국지 공연하는 사람이? 사랑방에서 불러가지고요? 뭐 사흘씩 얘기하고 가고 그랬는데. 이야기꾼이 있었던 시대네요. 예.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 어릴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신기한 것은 자기는 막 눈으로 봐서는 하늘 철자도 모르는데 하늘 천자도 모르는데 삼국지 온갖 문자를 다 써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외우고 있는 거군요, 다 머리에. 사실이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구현은 가능한데 쓰시지는 못하지만. 한 주도 모르죠. 하여튼 굉장히 오래 사랑받은 이야기인 건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삼국지가 옛날에 육전수 이렇게 해가지고 장터판에 노란색 여러 개 하는 그 책부터 해가지고. 그렇게도 팔았었어요, 옛날에는. 그 장황 홍련전 뭐 이런 거 맺죠. 네. 그래가지고 파는데. 그러면 두께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삼국지는 그 콘서트가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선생님 그렇게 오래 이제 같이 하신 삼국지인데 특별히 좋아하는 인물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특별히 좀 마음이 쓰이시거나 쓰실 때. 이제 어른들한테서 이렇게 강조해서 들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게 되는데 나도 이거 그러다 보니 관우가 되는데. 관우요? 네. 우리는 주로 이제 뭐한테 하냐면 어렸을 적에 이거 뭐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이거 째거나. 네. 그냥 할 거나 빨아내야 되거나. 아플 때요. 다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프고 하면 그래. 관원장은 말이야. 팔도 잘랐는데. 제가 좀 뼈를 팍팍 깔았는데. 바둑 두고 있었다. 사나가 말이지. 이러면 아무리 사나가 적어도 저 위압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 실제로 하셨군요, 어른들. 어른들 하죠. 네. 뭐, 저거 하면 해곡 깨만다 조조다, 조조. 깨만두면 조조라고. 깨만 조조고, 밀어나면 여보 같은 놈, 그거. 다 삼국지죠, 그죠. 옛날에는 그 비유가 살아있었네요. 장비 같은 놈. 장비 같다 그러고요. 예. 요새는 좀 실생활에서는 그런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말, 휘황한 놈, 저기 멍청한 여보 같은 놈, 뭐. 관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벼슬 받았을 때부터 특별히 여기부터 관공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괄호 쳐서 이제 설명도 하시고 관공으로 이제 예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디나 관공이라고 그래요, 관우를. 난 사람들 안 그래. 그 공을 붙이는 데가. 네. 그 나면 나중에 황제가 되는 바람에 그럴 거야. 그 사람은 나중에 황제 예우를 받거든요. 관우가요? 예. 관성대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나중에 신도 되는데 우리나라 와서 관제묘. 관제묘가 저기 종로에 하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볼라 그럽니다. 관우가 마음이 많이 쓰이셨고 저희가 저번에 이제 우스갯 소리 하면서 저희 사전 취재 왔을 때 혹시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 거 아냐고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아마 나관중이었을 것 같다고. 관우가. 선생님께서? 내가. 전생 나관중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고 그냥. 그래서 저희가 전생 테스트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비유로 하기가 그런데. 사실은 뭐, 나관중이네 그 사람보다는. 조금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한국지물 보시다 보면? 글쎄요. 근데 이제 이래 사람만 보다 보면은 상국이 아주 멋있는 사람, 그렇죠. 제일 멋있는 사람, 그것도 정인적으로 뭐 어떤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 나는 그 사람 다른 사람들 잘 기억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 누가요? 이름이 또 신동찬아. 그 기억이. 선생님 다른 인터뷰에서는 가후를 좀 많이 얘기하셨고요. 아니 가후는 또 따님이 다른 이유고. 선생님 대략적으로 설명하시면 제가 한번 맞춰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럼 아주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 두 이제 은사지요. 은사요. 욕심 없이 그 밭을 메고 있는데. 그 금덩어리 나왔습니다. 예. 관영 얘기하시는 화흠 친구 얘기하시는. 예. 근데 그 친구가 뭐 별거 없이 죽고 뭐 그 서익이 그 다가 시원찮은데 네. 어릴 때는 그게 참 신통하더라고. 별거 아니다 버린 친구가 아니라 네. 그 옆에 있던 친구. 그 옆에 있던 친구요? 그 둘이 친했거든요. 네. 친했는데 둘이 밭을 매다가 한 놈이 멈칫하는 거라. 그래 뭔가 싶어 보였길래 뭘 보다가 툭 던지고 가. 그 서가지고 그 이놈이 가다가 견디는 보기엔 그게 금이야. 네. 지는 기어이 그냥 비락보는 거라. 네. 그리고 다음부터 저 새끼는 비로 해가지고 같이 안 온다 이거야. 금을 보고 잠시 잡아가지고 잠시 잡았다고. 그 나중에 그 자리도 그 벼슬 했다고 위나라 벼슬 했다고 이제 자리도 따로 앉고 막 이렇게 벼슬도 안 하는 그 벼슬 안 하는 사람이 공감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야, 그 사람이 그때는 그저 신기하다 하셨더라고. 그 전시의 공명을 떼서 그거도 목숨도 바치고 뭐고 별걸 다 하는데 그 판에 그런 담백한 사람이 지금도 약간 그거를 약간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어린 시절에 좀 멋있게 생각했던 캐릭터고. 그렇죠. 지금은 내 사는 게 속다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비하면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옛날 사람들에서 많이 쓰셨는데 그때 또 이제 좀 사람들 최근에 읽는 사람들 중에서 좀 불만 갖는 게 이제 조조를 너무 좋게 쓰신 거 아니냐. 조조한테 너무 좀 마음을 좀 쓰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조 좋게 말하는 사람이 들어 있는데 일본 걸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삼국지는 그 역사 삼국지는 조조와 제갈량일 것이다. 정사 삼국지가요? 예, 정사 삼국지가. 그러니까 무제기가 제일 길고. 예, 무제기. 그다음에 그 전 중에는 신나라 전 중에는 제갈량전이 있을 겁니다. 아, 접국의 장수인데. 제갈량전이 위비전에 아마 그 배가 넘을 거예요. 선주전보다 제갈량전이 길다. 선주전이에요. 선주전이에요. 제갈량전이 더 길고 자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제기.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뭘 물었는데? 그 조조를 너무 좋게. 그만큼 조조 비중이 크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내가 조조한테 이심을 가했던 것은 이게 건한 칠자라고 이제 그 유명한 7명의 문사가 있는데 건한 시절에 당대에 가장 잘 나가던 이 글 쓰는 사람들. 건한이 언제냐 하면은 제일 오래 있었던 영재가 아마 건한일 거예요. 건한에 7자, 7자가 있는데 그 중에 3자가 조조, 조비, 그다음에 누굽니까? 조식. 그러니까 그 3부자가 그 당시에 그 글발로도 참 이름을 많이 날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당대를 날리는 7명의 참 선생 중에 3명이 조조 3부자라. 그리고 물론 조비가 그림은 좋은 건 다 알지만은 조식의 글도 참 좋습니다. 참 조식이 말하고 조식이 조조가 좋은 거 알고 조조는 시가 70편이 됩니다. 아, 네. 특히 저 같은 경우 그 일종의 촉도는 아닌데 하여튼 총나라 쳐들어가 고생하는 얘기. 뭐 원수가 의욕을곡하는 거 굉장히 저기 아니고. 고행가 뭐 그런 것도 호리행도 있고요. 행군한 얘기인데 하여튼 있고. 조조 사망하는 부분에 좀 길게 인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창을 짚고 그런 노래. 단가행인가요, 그게 혹시? 단가행보다 뭐 다른 밝고 별 드문데 까맣같이 나무로 나니까 아닙니까? 저 번역지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아니 월명성이 달을 바꿔 두는데 오장남비군요. 그런데 그거는 부예요. 긴 시입니다. 부. 근데 거기에는 좋은 거 뒤에 그거는 유명한 거고 좋은 거 뒤에 많이 나옵니다. 횡삭부.
횡삭부. 예, 예. 그 삭이라는 것은 긴 큰 차입니다. 아, 예, 저희가 삭이라고 하는 그 입으로 예. 끼고 예. 부르는 노래.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온난화 치러 가서 그 배째에다 그 창을 꽂고 예. 그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조식일은 또 그 좋은 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왜 문선이라는 책이 있죠. 네. 그 유명한 책. 그 문선에 보면은 그 조식에 뭐 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여왕 그 낙신부. 낙신부 그러니까 낙신부. 예, 네. 낙신부. 견이를 묘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뒷얘기도 있는데 낙신부가 가만 떼서 보면 참 특히 연애하는 사람이 보면은 예. 결국 내 마음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리워하는 그렇군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그리워하는 네. 그 하는데 굉장히 아주 열렬하면서도 격조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문시고 그다음에 조비도 그 잠옷 적혀 있습니다. 풍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조비가 또 글 잘 썼구나 싶은 거는 사실 그 평 쓰신 거 보고 알았어요. 왜냐면 조식은 글 잘한다 그래서 조조가 후계자로 삼을까 고민도 했다고 했는데 조비도 잘 썼군요. 아니, 이거 애비 글이 잘 썼으니까. 그래야지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인, 이게 아닌 뭐가 있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호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보니까, 뭘 하다가 보니까 세계 원어법을. 얘기를 하면서 우연히 끼들어온 거야. 병사들 지원하는 법을 얘기하시는 건데. 자기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그 병사의 자식이나 그 고아에게 그 돈을 주거나 땅을 준 거.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세계적으로 기록에 남은 것 중에 제일 적한 것이 시죠. 카이사르가 했던 원어법.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 쥐고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 부하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과부나 그 고아를 찾아가지고 금 몇 달란트씩. 달란트씩. 줬고. 그 다음에 조조가 어디 갔다 올 때 그래, 너 갔다 와가지고 하던 거래요. 그래가지고, 고아하고 과부. 원소랑 싸웠을 때였을까요? 하여튼, 뭔가 갔다 왔을 때? 병사들. 초기 싸움이었어요. 초기 싸움. 초기 싸움이 그래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래서 지금 둘 다 그 정확한 연대가 나와 있는데, 어떤 그 두 사람은 같이 꼽아놨더라고. 연대가 비슷해요. 그거 아마 10년이나. 다 고대 얘기라는 얘기겠네요. 아니다. 시저가 빠르다. 조금 앞이죠. 그 예수 태어난 기원 전이니까 그래도 로마는. 그렇지. 시저가 빠르다. 위나라는 한 200년 되니까는 그래도 한 몇백 년 차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악티움 회전이 기원전 아닐까요? 악티움 회전이 33년이 갑다 그러면. 33년이요? 303년이 아니고. 그렇죠. 악티움 회전이 300년 같아가지고. 그러면 시저가 늦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쵸. 근데 33년이면 더 빨라집니다. 시저가 빠르면서 이러고 재정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시저, 동양에서는 조조가 원어법을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를 위해 죽은, 자기 군사로 죽은 그 과부와 고아에게 돈을 나눠준 거.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한 조조가 너무 나쁘게만 쓰이는 게 좀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요. 그 자리를 한 것이 어떨 때는 본인에게 악당을 만드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악당이 되어야만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거를 보면 참 조조의 위약이라고 보기에는 저것들은 게 그 어떤 저조의 참모양을 본 것 같은 거 느끼는 거는 이제 조조가 이제 싸우다가 군량이 떨어져가지고 지게 됐어요. 그 일마 군량관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죽게 됐다 하길래 그래 가지면은 점을 목배라 해가지고 목을 딱 빼놓고 이 새끼가 군량을 도둑질하는 보면 너가 지금 양식이 없다. 그래 우리 지금 싸워서 좀 이기 전에는 우리는 죽는다. 원수라고 싸울 때 비슷합니다.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죽일 때 그만한테 간다고. 왕후인가 하는 그 군량 총관인데요. 미안하다. 네 자식아, 저거는 자손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그걸 실제로 끝까지 조져봐야 돼요. 그 자손을.
그런 점은 조금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잔인하긴 하지. 예, 그쵸. 그것도 대도만 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특이한 개성이에요. 특이하죠. 예. 근데 저도 근데 선생님 삼국지 읽을 때는 그 조조가 서주 쳐들어갔을 때 도겸이랑 싸울 때요. 막 죽였던 거. 사람 많이 죽인 게 예. 약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이 죽인 줄 몰랐었거든요. 하여튼 그 이상하게 전멸시켜버렸어요. 이거. 예. 조조의 초기엔 또 어떨 때는 저걸로 예를 들면 저기에 있거든요. 그 동탁이라는 사람이 처음 낙양 들어가지고 사장 갔다가 그 노는 사람들 전부 다 목재를 쫙 왔다고 와가지고 이제 막 이름들이 황건적하고 붙은 놈들이 도적대 같은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왜 그랬노? 하게 나중에 동탁하는 거야. 내가 안다 그거 금방 황건 아닌 줄 안단 말이죠. 알지만은 이래 한 저걸 잡아야 돼. 그 공포 정치의 원리. 예. 그 밤 줘야 된다. 이 새끼들은 그걸 줘야 내 말 된다. 그렇게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인데 조조도 이제 이유가 있었다고 보셨어요? 대부분 이유가 있죠. 저도 이유 없이 악당 짓한 거 별로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이유가 너무 그래서 얄밉고 섬뜩하고. 선생님도 조조를 보면서 약간 섬뜩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었던 거군요. 네. 그 사람 같으면 나는 못 견뎌요. 그 사람 뭐 밑에는 안 갈 거야. 조조 밑에는 안 간다고 하십니다. 근데 선생님 삼국지 보면서 구경은 난 재밌게 했지만 그 사람 밑에 가서 일은 안 할 거야. 근데 사실 선생님 삼국지 보면서 다들 그래도 조조가 또 재밌는 면이 있구나. 이거를 또 어떤 그래도 현실적으로 되게 내가 시를 일부러 3편인가 연놨는데 안개 안 습니까? 길게 또 인용하신 부분도 안개 있고요. 안 습니까? 저 단가행 이거는 진짜 처음에 젊은 시절을 또 그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걔가 시를 딱 읊으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술잔은 노래로 마주해야 하리. 우리 삶이 길어야 얼마나. 그거는 제일 앞에 원사하고 젊을 때 놀 때 나오고 나중에 그 후반부는 그 적벽대전에 적벽대전 직전에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완성하시잖아요. 저 그거는 막 앞부분 막 외우고 그랬거든요. 번역이 막 근사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묘해요. 그 형태가 우리가 이제 익숙한 형태는 왜 당송시절에 나온 그 7자 4자짜리 7자 이렇게 가는 절구하고 네. 그 뭡니까? 절구하고 하나는 뭐죠? 아이고 저도 이게 참 이게 무지해서 그건데 네. 이 단가들은 되게 넉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이렇게 사사사사 이렇게 넉자로 하다 보면 넉자가 다도 있는데 다도 있는데 다도 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이 조사라든가 이걸 도움받을 수가 없어. 네. 실사만 가지고 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같이 가야 되는 게. 그게 있어봐야 이제 단가들은 그 해액하는 거, 희역하는 그 감탄사, 해액하는 거. 그 외에는 대부분 실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담백하고, 그냥 그대로 보면은 그래. 술자는 맞이해야 돼. 그건 내가 풀어서 그렇지. 그냥 주상대가인가? 술은 늘 노래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메워가는데, 전부 다 얼어놓으면 얘기가 되는. 이게, 근데 사실 저는 풀어서 길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는 이게 이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것도 되게 네 글자에 맞추려고 되게 담백하게 번역하신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느 정도 풀었을 거예요. 그래도 풀었다고. 그거 보면 예를 들면 구조가 어떤 거는 그냥으로는 도저히 그런 거 말이 안 나와.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여기 지금 찾긴 했는데 또 요 대목인데요. 견주와 아침 이슬에 다름없건만 가버린 날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젊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니 벌써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비가 없어도 이게 견준말 같으면 견주라 하는 말을 집어넣고 이런 거일무다 이런 말 같은 것도 이 무다락 하면 원래 직접 하면 많지 않다가 돼가지고 감날이 많지 않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가버린 날이 너무 많구나 라고 번역을 하시는 뭐라 하나만 그거 갖다 많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결보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해석으로 나와요. 가버린 날들이 너무 많구나로 하신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추일무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까마같이 나무로 나네 이 부분이 나오고
주공에 대한 비유까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유복이 괜히 불길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창으로 확 찔러서 죽여버리는. 근데 이렇게 죽였을 리가 없다. 또 이렇게 또 그런 부분은 또 딱 개입을 하셔가지고 끊어주고 가시는 맛도. 그리고 그 조선 그것도 그래서 그 아마 개헌됐을 거예요. 예. 그것도. 예. 그런데 제일 그 불쌍한 게 그 나는 자다가 사람 죽이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도 자는 근처에 아무도 의심을 못해. 옆에 관리 왔는데 막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안 자고 있다 죽여놓고. 그러니까 아유 대왕자한테 그 왔다 갔다 하다가 죽었다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조조에 대해서 좋게 쓰긴 하셨지만 조조 밑에서 일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 복잡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러면 이제 삼국지니까 나라 셋 중에 보통 어디가 제일 좋으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다들 그래도 한 나라 정도는 고르는데 선생님께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하면 어디에 그래도 좀 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뭐 위나라죠. 예. 왜냐하면은 촉도 그렇고 오도 그렇고 촉도에서 힘을 다 들어서 지금 저놈 치고 하고 저놈에서 나를 지키고 이게 다급한 나라고 위나라는 그래서 천하의 3분의 1을 가지고 네. 그 인재도 제일 많이 가지고 그 천자도 모시고 더군다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저거였으니까 다만 조조가 있어가지고 깝깝하긴 했지만 위나라가 정통성도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당성, 천하 통일해야 되는 정당성도 위나라한테 좀 있었다고 보세요? 대부분 그 이제 그 정당성에 딴 게 아니고 네. 결국은 그게 어떤 그 뭐 이치라 할까 예. 힘의 원리라 할까 예. 이런 거를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죠. 예. 이거는 그게 아마 천하가 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할 때는 7이 위고 예. 그 다음에 둘이 오고, 오고. 하나가 촉이라고 해요. 10분의 1의 힘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종말을. 제가 내 무리 억수로 한 거지. 네, 그러니까 빨리 죽잖아요. 무리 안 빨리 죽죠. 조금 저는 선생님 책 읽고 나서 좀 어떻게 됐냐면 약간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좀 비판받거나 좀 문제 있는 인물도 마지막에 이렇게 묘사하실 때는 약간 애정도 담아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비난받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만 했겠느냐. 뭐 예를 들어 제갈량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럼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막 허황되기만 한 사람이겠느냐. 얼마나 또 노력한 게 있느냐. 이렇게도 하시고 조조도 이 사람의 또 인간적인 면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보면서 모든 인물에 대한 좀 애정이 있으셨던 걸까. 옛날 사람들에 대한. 그보다도 예. 이거 사소한 이런 기분 듭니다. 네. 참 이 사람들을 산다고 수고했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때 한판에서는 영욕이 있고 네. 그다음 미추가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선악이 있고 이래가지고 좀 우리가 판을 가르는데 참 죽어놓고 하면 똑같고 그렇죠. 모든 저에서 보면은 예, 나는 그 나간주의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뭐 며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묘한 그 인연관을 느끼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다 적어여가지고 한 얘기로 다 하려고 마음 먹었을까? 그런데 또 그래서 상당히 구별을 주고 뭐 이 어떤 저걸 줘가지고 또 사람마다 다 그 자기 색깔 가지고 하지 하나도 똑같은 놈은 별로 없다고. 예. 그 총들 그냥 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면서 죽은 사람 빼고는. 저는 전생에 태어났으면 그 수많은 그 이름 없는 병사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가지고 삼국지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쌓여지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 명토설화라는 것도 그거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그거 참 재밌는데 사실은 그 명토설화가 삼국지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옳고 그른 거는 좀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빛났던 것과 또 아쉬웠던 거는 뒷사람으로서 확실하게 가리는 게 우리한테 뭐 주어진 일 아니겠냐 하면서 이제 결어를 맺으실 때. 예. 그래서 또 비평은 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 어떤 옳고 사람은 그 네. 이타오 같은 사람은 네. 비평이 제일 한국이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이 나간주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강물이 뭐 찰렁찰렁 흘러가지고 영도를 다 잃어갔다 하는데 예. 그 잃다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왜 옛날에 쌀 밥할 때 조리 가지고
물을 살려서 익히면 이제 그 가벼운 쌀은 떠가지고 돌에 담기고 예. 돌은 깔아앉고 예. 그 돌이 남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제 세월이 물결같이 그 사람을 잃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건질만 하면 건지고 가라앉을 놈은 가라앉고요. 그래서 장당이 이래 한다는 모양인데 그런 걸 봐서는 어떤 선악 그다음에 대소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다 저렇게 이렇게 펼쳐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도 그런 느낌에 대한 다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음 길고 짧음 이게 말이지 얼마나 다 죽어서 이제 강물에 흘러가 버리고 난 후에는 이게 뭘까 그런 기분이 없었을까 싶어요. 끝에는 또 좀 그런 허무함이 들더라고요. 항상 다 읽고 나면은. 그리고 참 그 역사에도 그런데 묘한 거 왜 이렇게 한 바퀴 팩 도는 거. 예. 조조 같은 경우는 바로 지가 한 게 손자가 딱 봤잖아요. 아,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참 신기하게 왜 그리 됐나. 무섭기도 하고요. 예. 어쩌면 모르죠. 또 그 사마이 가에서 그 얘기를 생각하고 너희 새끼 한번 다 해봐라. 오래 준비한 느낌도 나거든요. 한판 그래 꾸렸을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여러 가지 신비하기도 한 그냥 그런 것들은 저어낸 것도 있지만 안 저어낸 것도 있는데 그 안 저어낸 것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어낸 부분이 어떤 일정한 적을 가지고 흐른다는 게 하여튼 놀랍긴 놀라워요. 나간지 혼자 했는지 뭐 여럿이 뭐 서받아 놓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만들어 보자고 같이 합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선생님께서 그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젊은 사람들 얘기 조금 뭐 돌려 하신 것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삼국지 선생님 삼국지 앞으로 계속 읽을 텐데 개정판도 나왔고 좀 어떻게 읽었으면 하세요? 처세서로는 읽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인터뷰에서 몇 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냥 사람 이야기 여러 인간 그 삶의 여러 측면들이 어우러진 어느 한 시기를 본다는 뭐 이런 정도의 저걸 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건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진짜로 그 선하고 진짜로 가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치다고 여기는 거.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난 관한장 같은 경우인데 사실 관한장이 진실 혹은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장면일 수도 있어요. 역사 속의 관.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일이 문제 있어서도 그 뭐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들은 그 전부 다 지어낸 거거든요. 뭐 이렇게 조조 밑에 있다가 탁 오관 참육장 하면서 돌아오는 얘기라든지 그것도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만드는 얘기고 또 뭐 뭐 조조가 뭐라 하니 죽은 시체가 눈을 뚝 뜨고 하나 그렇다든가 뭐 이런 거 신비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저게 많고 실제로 어디 내가 그걸 봤는데 이 삼국지를 이제 신비감을 빼버리고 쓴 삼국지에 보면 한 단막으로 해놓은 거 보이겠네. 관장 죽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어떤 식으로? 그 장수가 말이지. 그 오나라 장수 뭐 단부인가 뭐 있잖아요. 그 죽인 장수. 죽일 때는 이제 뭐 반장 맞춤. 반장이에요. 그마가 그 장수하고 부장이 그래. 그런데 하여튼간에 꼭 우리 아들 말이지. 힘 들여가지고 좀 센 놈 엎어놓고 별까 이 새끼가 하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 못 빼. 뭐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의 3분의 1만 들어도 사실 지가 아무리 장수라도 그러니까 더 못 빼기가 됐을 거라고. 그렇죠. 아무 서슴없이 잡아가지고 이 한번 할래? 안 해? 가니까 베푸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감동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목부터 보냈다고. 그 이제 뭐 삼국지에는 뭐 송건이 뭐니 항복할래? 항복할래. 조조와 싸우면 안 되겠네. 그런데 그래. 그거는 다 어쩐 얘기고. 송건은 그 글을 틈도 없었어요. 목을 먼저 봤는데 뭐.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그게 또 리얼리티가 어디 있나 싶은 게. 그리고 뭐 그 비참하게. 뭐 그것도 뭐 거의 싸울 적 없이 도망가는 게 급해가지고 가던 그게 뭐 한 500명 가지고 붙들어본 거예요. 그게 옛날에 뭐 혼자서는 뭐 수십만 명 죽이고 500명한테 그것도 뭐 붙들려가지고
그래도 인간이 만든 특이한 얘기 중에 하나. 우리가 여러 사람이 나오고, 예. 용남이 정한 거는 이제, 일리어드 오드세이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그거하고 이래 비교를 하면은, 예. 일리어드 오드세이는 처음부터 그건 신화라. 네, 다 신의 피가 흐르는 사람도 있고요. 신화 같은 저걸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저거는 신의 이야기를 인간화했고, 네. 이거는 인간들을 올려 끌어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네요. 거기는 이제 신의 핏줄을 타고난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고, 여기서는 싸우다 보니까 신이 되는. 삼국지를 너무 이 세상 최고의 고전인 것처럼 너무 축켜 세우는 것도 곤란할까요?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창작으로 생각한다면은, 하기야 호모도 창작은 아니지. 삼국지 역사에 있었던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네. 그래도 어떤 간에 호모한테 창작성이 될지 모르겠다만. 호머도 오디세이 연일까요? 하여튼 묘한 책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 한문 문자를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나쁘게 말하면 불편하고 온갖 흉이 다 있지만은, 좋게 말할 때, 딱 그 한마디, 나는 글마, 내 친구 중에 그걸 표현한 놈인데, 글마가 제일 정확한데, 한문, 조화 붙은 문자지. 조화 붙은 문자. 조화 붙은 문자다. 예. 예. 근데, 한문, 그래서 나도 어느 시기에 어쩌다 그렇게 한문하고 가까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도 이게 하다 보면, 이 혁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전혀 요새 저 시대에 음표화한, 부호화한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이 한문에서 확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문에서 품기는 조화로움을 얘기하신 거군요. 예. 요새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볼 수도 없고 저것도 없는, 예전에 이제 내가 좀 벽화문을 제대로 하면 보려고 저 중국 쪽 현대 저술 같은 것도 몇 개 사놨던 게 있었는데. 삼국지 관련된 거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자료들을요. 주로 아직도 벽화문은. 아이고, 참. 한 번 내가 누가 가더라고 1년만 딱 뛰어가지고 하면 된다고. 네. 웬만한 사람은. 예. 그리고 우리 옛날 송대백과 같은 경우는 따로 배우는 사람이 없고, 책 읽다 보면, 주자가 공자책을 풀이하는 것들이 안 많습니까? 뭐라 그래, 주자 가래도. 주자 가래, 주자 집회, 주자. 통틀어서 주자 어려워하고 하기도 하고. 네. 네.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 그냥 깨치게 돼요. 그냥 이제 하다가 주다라는 거 보면, 이게 그거다. 어차피 한문으로. 네. 그때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중간적인 것도 많고, 이게 문제인지 벽화인지 모르는. 시대가 흐르는 와중에 조금씩 바뀐 것들도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문 얘기로 빠지셨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삼국지는 내가 오래되었고, 저하긴 해도, 참 특이한, 이 저서도 사실 원저 말이에요. 네. 조화 붙은 문자다. 그런 느낌일 때가 있어요. 앞으로 좀 그래도 30년 뒤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처음 쓰셨던 비 이후로 30년이 흘렀고, 다시 또 삼국지가 더 수명을 얻게 된다면, 선생님 삼국지가요. 뒷사람들은 좀 어떤 삼국지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뒷사람은 그 시대만 삼국지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법 때문에 이미 내 삼국지는 어떤 것들은 애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말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 쓰셨다는 얘기를 다른 데서 하셨는데. 초장에 특히 내가 내 딸은 이쁘게 우리말로 한말 잘 안 쓰고 우리말을 한번 쓰려고 이렇게 써온 게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사화가 된 말들이 많을 건데요. 저는 기억나는 게 예형의 목을 날리고 나서 조조가 썩은 선비의 새치혀가 스스로의 목도 했으니 마땅히 경계할 일진저 이렇게 쓰셨는데 이런 거는 요새 친구들이 좀 해석을 좀 빨리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새로 삼국지를 쓰는 후배들한테 뭔가 조언을 남기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쓰는 게 나을까요, 앞으로? 모르겠어. 나도 그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오는 시대의 모양이 아마 결정할 텐데 지금 글쎄 이제 삼국지가 문자로 보다 너무 이
이미지로 화면으로 많이 저게 돼가지고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많습니다. 다시 그 문자로 세게 보고 들여다볼 저게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사실 그래 된다면 우리 문학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은 거의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문학이 뭐 폐지까지는 몰라도 한국 문학을 말씀하신 예. 거군요. 예. 왜냐하면 글쎄 우리 때는 뭐 어쨌든 간에 1년에 하나 정도나 둘 정도는 빼어난 작가가 나와가지고 그 몇 년 버티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자라서 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느 시대든지 잠깐 누가 있지? 그럼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 사람이 뭐 적어도 많을 때 1명도 나오고 안 그러면 한 3명 나오고 이런데 지금 물어보면은 점자가 누가 아나 하면 글쎄 아는 사람 요새 그 아는 건 그 뭐 80년대 김지영 썼나 가나 모두 다 알까 아무도 작가 새로 나온 작가 누가 있나 내가 요새 못 봐 그랬는데 뭐 한번 말해볼래 하면 평론가나 그래도 뭐 봤을 있겠네. 근데 일반 독자 그것도 고급한 독자의 경우에 물어봐도 글쎄요 뭐 이제 저거 하면 이제 그래 바빠했네 못 봤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뭐딴 게 정신 없고 볼 게 많아가지고 글자 자체를 아마 읽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많이. 이걸 읽는 사람은 스마트폰이요? 예, 스마트폰 요거 한 6개 읽으면 좀 포시가 합니까? 6페이지 읽으면. 근데 6페이지가 내가 알기로 10장이 안 될 건데. 예. 근데 그게 한국 문학의 희망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아까 그 삼국지가 이제 이미지로 많이 읽히고 글로 많이 안 읽히면? 근데 그래, 다시 말하면 예. 이미지보다도 글로서 저거 하는 그것도 이미지겠지만. 예. 근데 그건 뭐 영상하고는 다르니까. 예, 다른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영상의 가치보다 그 문학적 어떤 그 문자의 향기가 더 이제 사람을 끌게 되는 때, 뭐 이럴 때 같은 게 있으면 모르죠. 삼국지는 좀 사실은 그 사람이 이걸 합치긴 해도 옛날 걸 갖다 연유로 쓰긴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또 문장가이기도 했고요. 이미지와 영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삼국지를 다시 책으로 읽게 만들 만큼의 작품이 나온다면 뭐 가능하겠죠. 그런 것이 가능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저걸 읽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내가 보기엔 되게 기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들이 이 활자에 저걸 못 하거든요. 진득하게 길게 못 읽는다는 그리고 뭐 말씀을. 활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저 한 장 요런 저 하나 딱 주면 보러 가면 그건 보지만 예. 이게 뭐 꽉 묶은 거 주면 아이고요. 저 이거 읽었을 때 10권이고 초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그때 막 도서관에서 빌려오면서 읽으니까 선생님이 기특하다고 막 책 막 한 권 더 빌려주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그건 저거 참난 그때 되게 불안합니다. 아니 내가 최소한 국내 졸업하고 읽으라 했는데 국내 근데 그 말고 그때 제 읽기 시간이 제일 많아요, 선생님.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초등학생들 읽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국내 때는 못 읽었어요. 그 뒤에 읽어보니까 제가 모르고 지나간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읽었습니다. 예. 그때 삼국지는 뭐 일평생 그래도 뭐 나도 나중에 보니까 거의 한 1~8번 읽었던데요. 되게 그래 많이 읽게 됩니다. 네. 선생님, 나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삼국지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좀 이런 삼국지 얘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제일 좀 사는데 유익한 얘기가 될까요? 저희도 지금 사실 팟캐스트 만들어서 삼국지 얘기를 앞으로 주구장창 할 건데 글쎄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불러내는 게 참 시대인데 네. 시대의 요구라든가 시대의 수요인데 지금 보이는 저거로는 말이죠. 지금 보이는 문자의 이미지로 우리가 늘 잡아왔고 구성해왔던 그 큰 관념 덩어리가 다시 또 지금 색과 성과 저거로 흩어져 버린 걸 제치고 우리 머릿속에 잡힌다 하는 것이 그래도 정원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시간은 걸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거든요. 이
지금 이 활자가 말이에요. 네. 활자가 지금 이 화면처럼 네.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시대가 바로 구텐베르크 시대 직후라고요. 금속 활자가 막 찍혀져 내려오면서 예. 텍스트를 보고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떤 비 속에 혹은 어려운 그 오이와 신비 속에 감춰졌던 그 진리들이 이게 이제 종이 위에다가 대량으로 싸게 그리고 한꺼번에 막 몇백 명이 보게 그 애초에 제일 먼저 그 인지한 것이 구텐베르크 활자 그 성경인데 성경 중에도 뭐라 하더라 그 장인데 예. 그게 이제 그 이 참 고답적인 혹은 참 그 고승들 늙은 중들 늙은 저기 그 수도승들이 다 예. 선교사 예. 사제들이 예. 사제들이 읽어주기만 하던 건데 보기에는 이제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저거는 정말 그 소중한 라틴어 속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만 이해되고 그래서 우리가 풀어줘야만 가던 것들인데 저게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농부도 알고 장사꾼도 알고 모두가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한마디씩 할 수 있고 한꺼번에 100몇씩이나 똑같은 게 100몇씩이나 인쇄돼가지고 거리에 막 뿌려주는 거야. 술 한잔 값으로 막. 그러면 저 세상이 저 어디다로 이거야 이제. 그리고 저속도로 이제 인간의 모든 악과 어리석음들이 퍼져나간다. 퍼져나가버리면은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고 바꿔. 그래서 그 구텐베르크가 그 활자 갖다 악마라고 생각하고 참 그래 저항을 했는데 실제로 50년도 안 돼가지고 성경까지도 그 활자로 찍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것이 영상과 어떤 직접적인 대면이라는 것이 하나의 완전한 그 제도가 되고 기구가 되어가지고 저 활자 매체의 중간적인 그 저거 매개 없이 모든 인간 삶을 다 비추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면 이거는 활자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끝나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다시 화면으로 정리되는 상황.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논해야겠지. 아니 저희 와이프도 좀 어떻게 높이느냐. 선생님 삼국지 좀 읽어보라고 줬더니 한 2권쯤에서 포기했는데 드라마 보여주니까 그 95무작짜리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게 혹시 드라마가 보기 편하지? 그러니까 아 이게 쉽네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삼국지 그 100개짜리가 2개가 있는데 네. 내가 본 거는 네. 이거 있는데 한 개가 아까 그 저거를 채택을 했어. 장비하고 관우하고 그 싸우는 거. 돌멩이 그 돼지고기 꺼내고 막 싸우는 서를 채택했고요. 예. 그 집에 있는 그거예요. 드라마 말씀이시죠? 예, 예. 그게 옛날 삼국지고 예. 요번 거는 그거 없어요. 요새 거는 도원결이라 아예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냥 바로 그거부터 시작해요. 반동탁 연합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관우 장비 만나는 장면이 아예 안 나오죠.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다 이렇게. 그래야 영화적이 되지. 예.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95부작인데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화로 살아가게. 그 제갈량 쫓고 난 뒤에는 2편으로 끝납니다. 그럼 맞지. 선생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방권으로 줄이 벌어진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거기도 제갈량 사마이가 딱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편에서 바로 그냥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사마이가 참 묘한 인간이야. 근데 영화를 만들면 아무래도 좀 잘 되라. 예. 사마이를. 잘다. 네. 다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고. 자살하고 또 그 어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조를 보면 이래요. 그냥 악하지. 예. 사악하다든가 그런 마음은 안 드는데. 예. 매력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사마이는 보면 정말 사악하고 아주 끔찍하고 그런 것들이 많고. 사마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부분은 별로 없었다고 보시는. 나한테 몰래 보면 또 후대 사람이 되어가지고 조조한테 깎여가지고 되는지 모르지만. 사마염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니까 그 또 진수 입장에서 보면 또 제일 잘 써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정서삼국지는 그래서. 진수는 그렇지. 진시가. 진나라 왔으니까는 나관중 입장에서는 별로 좋게 써줄 일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근황을 좀 그래도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새 좀 건강 어떠시고요? 정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좀. 그걸 합시다. 네. 사실은 이제 한 150일, 200일 되게 네. 매일 걸었어요. 예. 그 초기에는 좀 심하게 하루에 한 10km 가까이 10km 걸었고 조금 무리한 것 같아서 이제 요즘은 제가 12km 걸었고 12km를 걸으시다가 그 다음에 10km 걸었다가 지금은 10km로 8km로 좀 낮췄어요. 8km까지 그래도 매일 8km를 걸으세요? 예. 그래 하는데 하여튼 뭐 가볍고 잔병들은 다 없어졌고요. 선생님 예전에 큰 수술하신 게 한 5, 6년 전이신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괜찮아졌어요. 예. 다 괜찮아졌고 수명도 많이 줄었고 다 좋아졌는데 하나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공개에 대해서 말하면 굉장히 거창스러워가지고 근데 우리 나이에는 사실 그 조사를 시키면은 뭐 50% 이상 안 나옵니다. 신체 검사 치매 초기 네. 기억력 감퇴 그의 증상에 있어서 내가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고심이 되냐면 이 책 읽기라든가 혹은 그 글쓰기에 그래도 어떤 자료가 되는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부실해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책을 들춰보고 찾아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고지 한 페이지에서 단어 한 개가 막혀가지고 그래 막히면 이제 단어가 막혀 개념은 머릿속에 있어. 그 개념이 단어로 바뀐 거. 그게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길이 없습니다. 길이 단어에서 개념으로 가는 거는 길이 인터넷에 들어가도 사전을 찾아봐도 되는데 뜻이 수북이 있고 하면 사람이 뭐 어쩌고 하고 하는데 그게 우리야 하는 두말로 하는 이 길은 없습니다. 단어가 안 떠오르시죠? 기억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되면 이제 찾아야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유사 단어를 해가지고 그 뭐 우리는 기억 안 나지만 그 비슷하게 뭐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거.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들어가는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그것도 있더라고 찾아야 방법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다 5분 거리입니다. 내한테는 제일 빠른 게 5분 가는데 그거는 요 말을 잘 알 것 같은 왜냐면 내가 말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알 것 같은 뭐 딸이든지 친구든지 뭐 하든지 가지고 야 임마 드시면 되는데요. 그 뭐 예를 들면 새끼들 어버하게 모여다니면서 저거 선동한 대로 따라가는 거 뭐라 하지? 하면 뭐 기존의 사람 그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해서 전화하면 되는데 그게 5분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1시간에 5개만 있으면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는 거래요. 그때 자기가 이제 일하던 양이 있고 저게 있는데 이게 막 확 잘려버리면은 굉장히 낙심스럽고 뭐랄까 기운이 안 나세요. 에너지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뭐 도리 없죠. 뭐 그게 운명하면 이제 생산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선생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이제 쓰던 소설도 중단해야겠다. 이 인터뷰가 한 8, 9년 전 인터뷰인데 지금 쌤께서 언제냐 그게 17년에 그만뒀거든요. 5년 전이네요. 소설을 끝인 게 중단한 게 다시 완성하시는 날이 올까요? 최근 2년은 이제 이거 고치느라고 좀 정신이 없긴 했고요. 출판사 바꾸시면서 지금 개정하고 계신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변경 지금 고치고 계시고 한데 불멸도 고치고 계시고 고치시는 거 외에 새로 또 출간되는 거를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는 나 포기했어요. 사실은 작년에 치매 저거 진단 받고 난 후에는 그래 포기를 했는데 지금 한 1년 지나고 여러 가지로 저걸 하고 나니까 조금 나으면서 뭐 이대로면 그때같이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어렵겠지만 꼭 쓰고 싶었던 거는 거의 하나쯤은 더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쓰던 거는 그것도 이게 쓰는 그 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쉽게 맞출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쓰던 걸 맞힐 거랄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더 급하게 쓰고 싶은 그걸로 바꿔서 하려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쯤은 제대로 된 책을 더 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 이제 10km, 12km, 10km, 8km 걸으시면서 쓸 힘을 또 비축하고 계시다. 이 말씀 저희가 듣고 어느 시일이 되든 간에 그 새로 출간하신 소설 뵙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와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한마디 인사를 남겨주신다면요. 글쎄요. 삼국지 팟캐스트 들어온 사람들한테. 삼국지 때문에 오셨다 그러니까 삼국지 얘기를 계속 하긴 했는데 나는 이제 가끔씩 그래서 내한테는 사실은 이 책이 뭐 고맙고 좀 다정한 책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당히 잊혀진 책이었거든요. 예. 30년이 넘었으니까 한 5년 가까이 됐잖아요. 책으로 나간 지도. 제 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나 많은 힘이 들어갔고 그때 내가 또 조심을 했어야 하니까 내가 나이도 정근이와 내가 뭐 삼국지 전공자나 뭐 한문학 전공자도 중국어 전공자도 아닌 상태에서 이걸 무리하게 했던 거라서 다만 그때 환경은 참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연세를 부탁한 신문사에서도 좋은 환경을 대줬고 그 뒤로도 그렇고 그래도 다시 고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필요해서 고칠 때는 또 언제든지 잘 나가던 책도 다 저하고 또 새로 판 짜가지고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이걸 뭐 손을 보거나 이거 하나 적어놓고 지금은 그냥 이제 노인처럼 네. 오래전에 간 세상으로 나간 자식 그저 잘 때가나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선생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국지 천하통일 초야에 계신 분들 전문가분들 찾아뵙는 삼국초려 코너 오늘 모든 그 삼국지 독자들의 아버지와도 같은 문열 선생님 뵙고 삼국지 얘기 길게 나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많이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건강하시고 꼭 신작 소설 기다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지금 시간이 몇 시에요? 다 끝났어요. 5시 넘었네요. 아이고 걸으러 가셔.